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마다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그 마음,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실버코리아가 오늘 꼭 여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꿀물을 드신 직후 바로 커피를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두부를 드신 뒤 바로 꿀을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몸에 좋다고 믿었던 그 조합이 사실은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실버코리아에서 그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장, 콩팥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50리터에 가까운 혈액을 걸러내면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고 꼭 필요한 수분과 미네랄은 다시 몸속으로 재흡수하는 아주 정교한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피로를 덜 느끼고 몸이 가볍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에는 아주 안타까운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신장은 기능이 상당 부분 손상될 때까지 뚜렷한 통증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이후에야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밑이 붓고 신발이 꽉 끼도록 발목이 붓고 밤에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가게 되고 소변에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실버코리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꿀을 드실 때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조합과 습관을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 반대로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꿀 활용법 3가지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꿀에 대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조합입니다. 바로 두부를 드신 직후 꿀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두부는 제조 과정에서 단단하게 응고시키기 위해 칼슘이나 마그네슘 성분이 사용되는데 이 성분들이 꿀 속 유기산과 장 안에서 만나면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두부를 드신 후에는 바로 꿀을 드시지 마시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화가 충분히 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습관과 꿀물 직후 바로 커피를 드시는 조합입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살아있는 효소를 포함한 자연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들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꿀을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면 좋은 효소 성분들이 대부분 파괴될 뿐만 아니라 HMF 같은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인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꿀물을 드신 직후 바로 커피를 드시는 것도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수분이 빠르게 배출되면서 신장이 노폐물을 충분히 여과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신장 내부의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꿀물을 드신 후에는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생마늘과 꿀을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마늘과 꿀은 각각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마늘을 꿀에 담근 지 열흘도 채 안 된 상태에서 특히 공복에 드시면 아직 알리신의 강한 자극 성분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라 위장 점막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장이 자극을 받으면 그 영향이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신장에도 간접적인 부담이 쌓입니다. 마늘 꿀절임은 최소 1달 이상, 가능하면 3달 이상 충분히 숙성된 것을 식사와 함께 소량씩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익힌 마늘을 사용하는 것도 자극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우유와 꿀을 함께 드시는 조합입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을 넣어 드시면 잠이 잘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자연스럽게 감소해 유당불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유를 드신 후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유와 꿀을 함께 드실 때 장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유당이 발효되면서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빠져나가면 신장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유를 드실 때는 반드시 미지근하게 드시고 꿀은 우유가 충분히 식은 후에 넣어 드세요. 우유를 드신 후 속이 자주 불편하셨던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시거나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번째는 저녁 늦은 시간, 특히 잠들기 직전에 꿀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신장은 낮에는 활발하게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집중하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줄이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꿀물을 마시면 꿀 속의 당분이 비교적 빠르게 흡수되어 신장이 밤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야간에 화장실을 2~3번씩 가게 되는 야간 빈뇨이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아침에 몸이 무겁고 피로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꿀을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이거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이며 반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꿀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꿀을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적정 섭취량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한 큰 스푼, 약 20g 이하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한 티스푼, 약 10g 이내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시고 혈당 변화를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드셔야 합니다. 꿀도 결국 당분이 포함된 식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혈당 상승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신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셨거나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하며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과 돌이 되지 않은 아이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꿀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신장 건강을 돕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꿀과 계피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티스푼을 녹이고 여기에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넣어 아침 공복에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꿀과 레몬을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티스푼과 신선한 레몬즙을 소량 넣어 아침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꿀과 생강을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우려낸 뒤 물이 40도 이하로 충분히 식었을 때 꿀 한 티스푼을 넣어서 오후 시간대에 드시면 몸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집에서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다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꿀 계피수,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꿀 레몬수, 주말에는 꿀 생강수, 이렇게 요일을 나눠서 부담 없이 이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실버코리아가 알려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5가지 습관은 두부 직후 꿀, 60도 이상 뜨거운 물, 꿀물 직후 커피, 숙성 부족 생마늘꿀, 유당불내증 상태의 우유와 꿀, 그리고 저녁 8시 이후 야간 섭취입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3가지 조합은 꿀 계피수, 꿀 레몬수, 꿀 생강수이며 모두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티스푼과 함께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실버코리아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